하루 종일 책상에서 전혀 편하지 않은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집에 가서 바로 침대에 누워 목을 푹 쉬게 할 요량으로 배를 대고 편안하게 누웠죠. 다음날 목에 경련 때문에 깼어요. 멈추고 집에 왔던 순간으로 되돌려 봅시다.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더니 벌써 근육이 약해지고 혹사당했네요. 편안히 휴식을 취해줘야 할 텐데 엎드려 자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등이 굽어지고 베개를 통해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목을 옆으로 돌리게 되고 척추와 관절에 아주 많은 압력을 가하게 돼요. 목에 가장 좋은 수면 자세는 옆으로 그리고 등을 대고 자는 겁니다. 등을 대고 자면 체중이 몸 전체에 고르게 분산돼요. 척추도 펴진 상태를 유지하고요. 만약 이게 여러분이 선호하는 수면 자세라면 모든 걸 고르게 유지하기 위해 머리나 목 아래에 납작한 작은 베개를 두세요. 둥근 게 더 나을 거예요. 더 부드러운 베개에 베갯니스에 작은 목베개를 넣어 목을 더 지지해 주세요. 옆으로 자는 걸 좋아한다면 너무 높거나 뻣뻣한 베개는 절대 사지 마세요. 귀와 바깥 어깨 사이의 거리만으로도 충분해요. 잘못하면 목을 구부려서 뻣뻣해진 채 깨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베개도 너무 부드럽거나 평평하면 안 됩니다. 머리와 목부터 척추까지 일직선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두꺼워야 해요. 또 척추, 엉덩이, 골반을 정렬하기 위해 다리 사이에 얇은 베개를 끼워줄 수도 있어요. 다리를 가슴까지 웅크린 채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은 체중을 몸 전체에 고르게 분산시키지 못할 수 있고 척추가 어깨와 목을 제대로 정렬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최적의 자세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메모리 폼 베개를 사는 거예요. 이게 경추 또는 여러분의 목을 구성하는 첫 7개의 뼈에 자연스러운 곡선을 지탱해주는 자세로 잠을 잘 수 있게 해줘요. 메모리 폼 베개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가 있습니다. 등을 대고 자려면 등고선이 있는 모델을 구매하면 돼요. 옆으로 자는 사람들은 머리보다 목 아래가 더 높은 전통적인 직사각형으로도 괜찮을 거예요. 베개 커버와 베갯닛은 통기성이 좋은 천연 원단을 선택하세요. 그게 베개의 수명을 연장해 주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품질에 투자하세요. 여러분은 거기서 2,500시간 이상을 자게 될 거예요. 메모리폼 베개는 3년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보통 옛날 방식의 베개들은 하룻밤 동안 필요한 지지와 편안함을 주는 초능력을 잃기 전까지 약 18개월을 쓸 수 있어요. 매트리스는 수명이 보통 5에서 10년이에요. 하지만 울퉁불퉁하거나 아픈 상태로 일어나거나 집에서 자는 것보다 호텔방에서 자는 게 훨씬 낫겠다고 느낀다면 교체를 해야 할 때입니다. 매트리스에는 3가지 기본 유형이 있어요. 속에 스프링이 든 것, 폼, 그리고 조절식이죠. 옆으로 자는 사람은 몸무게를 지탱하고 체형에 맞춰줄 더 부드러운 매트리스가 필요해요. 속에 스프링이 든 것은 압박 완화를 위한 좋은 옵션일 수 있고 어깨와 엉덩이 주변에 완화 포인트가 있는 부드러운 폼 베개도 좋은 선택이에요. 엎드려 자는 걸 포기할 수 없다면 단단한 폼, 촘촘한 이너 스프링 또는 공기가 채워진 매트리스 같은 더 단단한 옵션을 선택해보세요. 등을 대고 자는 걸 선호한다면 그 사이에 뭔가가 필요해요. 척추를 지탱해주고 잘 정렬해줄 거 말이에요. 다양한 옵션을 시도해볼 수 있어요. 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피곤하면 커피를 마시고 푹 주무세요. 설탕, 크림, 우유가 들어가지 않은 블랙커피나 에스프레소 샷을 재빨리 한 잔 들이키고 눈을 감고 편안하게 눕거나 앉아서 20분 후로 알람을 맞춰보세요. 커피 낮잠은 카페인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아데노신이라는 분자를 뇌에서 몰아낼 때 끝날 거예요.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맑아질 겁니다. 커피 낮잠을 잘 시간이 없다면 껌을 씹으세요. 여러분을 덜 졸리게 하고 더 깨어있게 할 거예요. 어떤 연구에서는 심지어 이게 시험 점수와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걸 확인했어요. 씹는 걸로 인한 추가적인 뇌 활동이나 그 자극적인 민트에 대한 영향일 수 있어요. 산성 음식과 음료를 즐겼다면 식사 직후에 이를 닦지 마세요. 특히 감귤류, 토마토, 스포츠 음료, 탄산음료 같은 걸 드셨다면요. 이때 양치질을 하면 에나멜에 대한 산의 효과를 촉진시켜 에나멜을 무르게 만듭니다. 칫솔질이 안전해질 때까지 최소 30분 정도 기다리세요. 다음번에 헬스장에 갈 때는 초콜릿 우유를 챙겨가세요.
우유만으로도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인데 초콜릿에는 탄수화물이 풍부해요. 같이 먹으면 영향을 받은 근육을 회복하고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땀 흘리면서 잃었던 수분과 영양분을 다시 채워줘요. 당분 함량 또한 높아서 여러분이 에너지를 회복하는 과정에 기여할 거예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짜증나는 딸꾹질에 걸렸다면 딸꾹질을 멈추기 위해 설탕 1스푼을 드세요. 잠깐, 그런 노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설탕이 뇌와 위를 연결하는 신경을 자극하고 목 뒤를 자극시켜 딸꾹질을 방해합니다. 또 주로 들고 있는 잔의 반대편으로 물을 마시거나 레몬을 깨물 수도 있어요. 바깥의 더위가 견디기 힘들 때 더위를 식히려면 김이 나는 음료를 한 모금 마셔보세요. 몸이 온도의 변화를 느끼고 땀 생산 속도를 높일 거예요. 피부에서 더 많은 땀이 증발하면 기분이 나아질 거예요. 아침에 이를 닦을 때 한쪽 다리로 서 있다가 저녁에는 다른 한쪽 다리로 서 있어 보세요. 코어 근육을 잡고 균형을 되찾고 더 나은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단계를 더 높이려면 균형을 잡을 때 눈을 감으면 돼요. 한쪽 다리로 충분히 오래 서 있을 수 있다면 뇌가 건강하다는 신호예요. 눈을 감고 앉아보세요. 숨을 15번 세어보세요. 아무 생각도 안 하도록 하세요. 매일의 이 1분간의 명상은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긴장을 풀고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리해 줄 거예요. 또 여러분 내면의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고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잠들기 힘들다면 1분짜리 4, 7, 8 방법을 써보세요. 편하게 앉아 폐에 공기를 비우세요. 코로 4초간 숨을 들이쉬고 7초간 숨을 참고 8초간 입으로 숨을 내뱉어요. 모두 3번 반복하세요. 배고파질 때마다 물 한 잔을 마시세요. 단순히 목이 마른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배가 여전히 고프다면 과식하지 않고 더 빨리 배가 부를 거예요. 얼음물이 효과가 더 좋아요. 여러분은 하루에 폰을 쉬운 2번 정도 확인합니다. 제가 지켜보고 있어요. 그걸 하기 전에 항상 심호흡하는 걸 훈련하세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왜 폰을 보는지, 그리고 꼭 봐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지연으로 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걸 멈출 수 있어요. 집 정문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는 것에 익숙해지세요. 사무직이라면 1분 더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훨씬 더 좋고 근육과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와 긴장을 줄일 수 있어요. 만약 새 신발을 빨리 길들이고 싶다면 신발을 더 빨리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두꺼운 양말을 신으세요. 신발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1분 정도 헤어 드라이어로 데우세요. 그리고 신으세요. 뜨겁네요. 그리고 다른 쪽 신발에도 똑같이 해줍니다. 뜨거워. 집안에서 식는데 걸리는 시간만큼 그걸 신고 있으세요. 이렇게 몇 번 한다면 신발이 여러분의 발가락을 죄거나 누르지 않고 구름처럼 부드럽게 느껴질 거예요. 얇게 썬 감자를 100% 천연 데오드란트로 사용하세요. 조각들을 겨드랑이, 발과 손 등 문제 부위에 문지르세요. 감자에는 포타슘이라고 불리는 미네랄이 풍부해요. 그게 여러분의 피부에서 여분의 수분을 몰아내고 과도한 땀이 흐르는 걸 막을 수 있을 거예요. 또 땀샘을 약화시키기 위해 집에서 만든 토마토 주스나 허브차를 마시는 것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제일 부적절한 때인데 웃는 걸 멈출 수 없다면 제 옆에 앉으세요. 아니면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어떻게든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어요. 댁에서부터 거꾸로 세어보세요. 머릿속에 재미없는 목록을 만들고 주변에 특정한 색을 찾고 속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자신을 꼬집어보세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둬요. 폰을 침대에서 최대한 멀리 두세요. 이렇게 하면 다음날 아침에 알람을 그냥 못 끌 거예요. 그걸 끌어가는 길에 여러분은 다음 시간 동안 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침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